사람들 지나가면 이 메시지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하고 옆에서 거들고 자기도 한국으로 팔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을 자꾸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같은데 집이 있으면 한 14사람 정도 오게 해서 하면 이제는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대학에서 100년을 배우는 것보다 여기 와서 일주일을 같이 있으면서 어떤 그 법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진실을 듣게 된다면 그 결과는 일주일에 얻는 것이 100년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차이는 하나의 눈을 장님이 장님을 가르치는 현상과 눈을 뜬 자가 장님을 가르치는 현상과 같다. 근기가 작은 사람들은 이 자기가 볼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볼 수 없는 자에게 진실을 자꾸 들려주면 골이 아프고 거기에 더 견딜 수가 없지만 근기가 있는 사람은 참고 들으면 그리고 들은 것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그는 큰 것을 깨닫고 얻게 될 것이다. 며칠 전에 현보가 내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보는 날마다 비번 날이면 여기 계속 옵니다. 와서 하는 말. 내한테 또 와서 또 술 하세요. 내가 요새 많이 직장에서 돌립니다. 이래. 그래서 네가 직장에서 이 사람아 뭘라고 편하게 하노? 뭐 돌릴 게 뭐 있노? 나이 든 사람이 있으면 형님 그만 심부름 칠 게 있습니까? 이래가 저는 주거다. 담배 심부름 칠 거 있으면 내한테 시소 일하고 내가 사다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천원 주고당 700원짜리 딱 주고 300원은 쑥내고 니 300원 안 주나 하면 요거는 내 심부름값 아닙니까? 아이 형님 아우 좋다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먼데 가서 담배 한 갑 타주고 300원 버리고 이게 다 형님 아우 아닙니까? 요리하면 좋아한다. 왜 니가 니가 그 사람들한테 선생 노릇을 해야 했더나 아닙니다 얘기라. 그러면 왜 그러냐? 내가 말만 그지만 내면은 직장에서 전부 다 자기에게 공격을 한다 이게야.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자기 속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해줄 때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의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러한 인연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쉽게 일러줍니다. 그러면 왜 현보가 며칠 전에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니 왜 공격을 받았노? 직원이 6명인데 6명이서 이제 방이 있는데 숙직실만 방에 있고 나머지 이제 사무실에 하나 둘이 앉아 있는 갑지. 응? 전화 받는 사람 하나 둘이 있는 모양이지. 근데 텔레비를 딱 보니까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뭘 하는가 계속 강연을 하더라 이게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턱 먹고 듣더니 대단하다 이러더라네. 그 이제 한마디 했더니 뭐지 대단하느냐. 저 말 속에는 알맹이가 없고 어떤 문제의 제시가 없다. 책 읽고 있는데 뭐지 그 대단하냐. 대단한 게 저런 데는 나왔지. 니만 못한데 그래서 헛소리를 하니까 도대체 듣기 싫으니까는 야 안돼 특수다 이랬잖아. 저는 재미있다고 그놈만 보고 니는 저 사무실에 가서 보라고. 내가 좋더라 이런 게 막 따서서 공격을 해서 지가 한참 당했다 이게. 그래 내가 일러주었습니다. 장님은 전부 장님 편이다. 너는 여기에 와서 시각의 눈을 조금만 떴어. 그런데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이 거짓말을 하는가 참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그 말이 옳은 말, 그 말이 진정으로 알고 하는 말인가, 모르고 하는 말인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인가,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인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들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들은 쉽게 말해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으로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기로 하나 보겠다. 0.2와 우리가 어떤 안과에 가면 시력 조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큰 거부터 그림부터 쪼개는 그림까지 있지. 안과에 다 한 번씩 가봤지? 알지? 가보면 있는데, 우리가 일정 길이에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세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시오자다 이런단 말이요. 여기 보면 0.8 정도 되면 이제 거기 그림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훤해 이게 뭐 동글뱅이 돼갖고 이쪽 탁 터지는 게 비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걸 큼직하게 훤해 비는 그것도 안 비가 동글뱅이라고 모르겠다 이 손 흔든 사람이 많다고. 실제 그 안과에서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이 육안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 또한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능력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시력과 같은 시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캄캄한 0.1을 가진 눈을 가진 사람이 저 앞에 있는 하나의 원을 보고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손을 흔드는 것과 또 하나의 1.2의 눈을 가진 사람이 요렇게 터졌다 하니까 0.4를 가진 사람이 동글뱅이다. 그건 터지지 않았다 하는 것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0.4를 가진 사람이 보니까 터졌는데 그 터진 게 안 비인단 말이야. 그렇게 뭐 희미히 원이 하나 그려져 있으니까 그만 동그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맞다는 것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력이 나빠서 자기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그 사실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원이다 이러는 것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1.2나 2.0을 가진 자는 터졌으니까 터졌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인정을 하네. 그래서 서로가 시비가 생기는 것이다. 그럴 때 저쪽에는 사람들은 니처럼 내게 와서 계속 들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한 시각의 눈을 뜬 자라면은 능히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달은 바로 시각의 눈이 감긴 상태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그들을 이기려 하면 너는 거기에서 진다. 네 편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주의를 보고 거기에 판단해야 된다. 그들이 10이나 5이나 일이 되고 네가 혼자일 때는 진실을 밝히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장소에서는 지라이요. 그러나 꼭 네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묻는 자가 있다 하면은 바로 이러한 시각이 육안으로서도 이런 게 나타나지만 우리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 시각에서도 이런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시각은 전생에 있었던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현세의 인연에 의해서 이 시각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눈뜬 장님인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점점 얻어가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시각의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들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봤자 그걸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안타깝지요. 나도 처음에 안타까웠지. 깨닫고 나서 내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내 말을 여기에서 들을 때는 간단하게 들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고 이 말을
여러분 앞에서 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그렇게 많이 가서 부딪혀서 많이 당하고 수없이 당하고 난 결과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여기 와서 일주일을 듣는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쉽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동기가 되어주고 도반이 되어줘서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생활을 의논하고 그 삶을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하나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이러한 생활이 없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하나의 좋게 꼽혀온다는 일은 참으로 좋은 자신의 결과를 자신 속에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결국 옳은 자는 내가 옳은 길에 서니까 외롭더라는 거요. 외로우니까 결국 그 외로움을 가지니까 온갖 유혹에 부딪힌다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이 외로우니까 온갖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도 사람이지만 두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가빌이라는 시인은 인생 참으로 가빌을 뭐라고 표현해서? 시성이라고. 시성. 참으로 그의 시를 읽으면 감미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배를 짰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배를 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시를 쓰면서도 배를 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도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영국 변호사의 자격을 획득하고 영국의 그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법대를 졸업한 간디 같은 사람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 그가 자신의 삶을 인도 사람들의 장래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바치고자 했을 때 물론 현재의 내보다는 상구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만 그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물레를 돌렸습니다. 물레를 돌렸습니다. 왜 물레를 돌렸겠습니까? 그게 자기 생활의 수입에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시각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정신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주위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같은 성질을 가진 것까지 통하죠. 지옥에 가야 할 사람과 극락과 지옥은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동쪽과 서쪽과 같은 길이에요. 좋은 결과를 얻는 길과 나쁜 결과를 얻는 길은 결국 이것은 같은 생활 속에 존재하면서도 그 뜻은 정반대로 갑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장님과 눈을 뜬 자가 말을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지만도 그 뜻을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속에 있는 뜻을 볼 때는 정반대 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러한 점을 매우 소중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과연 자기에게 얼마만큼 큰 기여가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매우 깊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사회가 상당히 불안전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과 축복을 여러분의 삶을 행복과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고 또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지고 온 하나의 의무입니다. 나는 내가 진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물레를 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배를 짜는 이런 사람도 안 됩니다. 왜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한시라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의 앞에 가야 하고 나는 언제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망하고 어떤 불행이 내 자신을 휩쓸더라도 내가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 매우 외롭습니다. 석가모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외롭다. 그가 만일에 진정으로 깨달은 자였다면 그도 매우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성자 중에 유일한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을 몰랐다면 그는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천재가 태어나면 결국 강인처럼 살다 간다는 이유를 알겠죠. 시가 천재와 바보는 앉아놓으면 비슷하게 옆에서 보이지만 결국은 하면은 너무 먼 소리를 하니까 일반 사람이 보면 너무 먼 소리를 하니까 그것이 일반 사람에게 믿기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더욱 이 세상의 일에 세상 이치에 눈을 뜬 나의 말이 일반 사람에게 믿기 들어가겠느냐. 그런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질문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하라 하는 대답 이런 데 대해서 이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또 그 질문을 보고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각의 세계로 여러분들은 눈뜨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세요? 이제 제가 하나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곳에 사실 이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는 보장이 됩니다. 이곳에 오면 힘은 들지만도 그건 여기서 나가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서 안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더욱 힘이 듭니다. 이제 힘이 들어요. 그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모르고 이 사람들은 일을 하니까. 노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도 10배 힘들다. 10배 힘들다. 내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의 5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몫을 더해주니까 더해주는 몫을 내가 챙길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 열심히 죽으라 하고 일을 하는 그것보다 10배나 힘든다는 것이요. 결국 저는 이 힘든 삶을 오직 세상을 위해서 결국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모든 말들은 매우 평범하고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면 이것은 한 평범한 인간이 수백 년 동안 추적해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의 것을 삽시간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삽시간에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기능하고 행복과 하나의 자신이 바라는 축복의 결실이 바로 하나의 법 속에 존재한다. 이 법을 알므로, 이 법의 세계를 알므로 해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깨달음으로써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불행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쉰다고 해서 힘들다는 것도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냥 허약하고 병이 있는 사람들이 쉬는 것은 먹히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허약, 정신적으로 허약하다든가 몸이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사실 이제 이러는 게 노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가 노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난 사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 뭐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전부 하나씩 좀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무엇을 물었는데 과연 그런 것은 어떤 걸 물었는가 이걸 대반에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쉽게 이 시대에서 가장 재미난 일은 결국 인간을 구한다는 곳에 가면 인간을 전부 망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치고 있어요. 그게 우스운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옆에 온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전부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 가령 거기에 어떤 일들이 원인이 존재했는가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이 많이 초가집이 또 해갖고 일 다가와본가 아이가 이거 어디 댕기고 응? 응?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불교의 경전이 뭐였지? 하안경. 그 하안경 속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한마디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도 그 부처의 한마디, 내가 거기에서 상당히 사흘 동안 1년 동안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신도가 쓴 것도 아니에요. 신도가 썼으면 그 속에 한마디는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과연 그러한 경전을 누가 써서 이걸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거기에 들으시느냐. 저거는 사실이지 하나의 소설이었는데 소설도 우리나라 심청전 작가말로 좀 그럴듯하게 쓴 게 아니고 하나의 한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님 세계에 존재하는 이야기였는데 재미난 일은 실제 저걸 사람들한테 가서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냥 빠져버려요. 내가 그것을 듣고 저것은 부처의 말도 아니고 부처의 제자가 전한 말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중생들한테 가서 모아놓고 천명을 모아놓고 강당에 모아놓고 불교 교양대학이다 성가대학이다 하는 데 가서 저놈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가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심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각의 차이예요. 장님이 볼 때는 생각으로 보니까 그게 막 살아있는 용처럼 움직이고 살아있는 물건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속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야기지. 거기에는 하나의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법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은 자가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을 가르치니 그 뜻은 현재와 미래와 과거 어느 시대는 존재해야 되는 거기에는 그런 존재하는 실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야기입니다. 누가 변소에 갔더니 용이 그냥 나와서 무엇을 어떻고 했다. 그런 건 실제 이것은 하나의 장님세계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실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의 이야기는 있지만도 역사의 어떤 기록에서 용이 나타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믿을 만한 역사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궁의 용왕이 어쨌다 이 사람 용궁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만도 그 사실적인 그러한 것이 그러한 세계를 목격했다는 사실적인 기록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저것은 이야기책이지만 그 이야기책은 하나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다른 하나 거기에 주인공이 부처 유마거사 용수보살이다. 그 용수라는 보살이다. 저자입니다. 용수라는 사람이 저자래요. 방금 저자야. 그러한 보살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말을 듣고 자꾸 듣게 되고 저러한 말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의 의식이 망해버립니다. 더욱 의식이 어두워져 버리죠. 더욱 거기에는 의식이 어두워져서 하나의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재미난 이야기는 결과는 원덕 스님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절에서 항상 그것은 분별심을 버려라. 분별심을 버려라. 저런 걸 자꾸 들으면 분별심이 버려져요. 그러니까 딱 맞다는 게 그 사람들은 말로 대단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여러분, 분별심 버리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흰 거는 흰기고 검은 거 흰 거 전부 다 안 보려면은 눈깔 빼면 안 보는 거지. 참네 멀쩡한 눈. 근데 장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눈 한번 뜨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는가? 바로 이것은 거꾸리 세상의 일이 거꾸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 여러분들은 많은 유의를 가져야 합니다. 자, 좀 많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어디에서 본 거, 들은 거. 요새 참 지금 포스터 많이 붙어있다, 이 부산에. UFO, 얘 갔다가 와서 책을 써갖고, 베스트셀러 되고, 그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지금 강연한다고 나와 포스터 막 써놨던데. 내가, 어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직접, 저 외계인도 만나고, 그랬더니, 그 사람.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하나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구조역학이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 구조역학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구조와 역학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환경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억만 년 동안 박혀진 인간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지구만이 아직까지 그러한 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달까지는 갔다 왔고 화성까지는 인공위성이 돌면서 촬영을 했거든. 그리고 상당한 많은 별을 여기에서 행성들을 촬영을 했는데 현재 과학으로 접근이 가능한
별의 주위에서는 하나의 그 구조 역학에 의하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존재한다는 그러한 별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 태양계 아니고 태양계 바깥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자, 태양계 바깥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양계 바깥에서 여기 정도 온다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부터 50년 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별 받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일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붙여서, 몸이 일에 붙여서, 결국, 육체적 필요가 가해서 정신적 필요가 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드는 일이 있었지. 그 외에는 스트레스가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병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원인이, 현대병을 만드는 많은 병의 원인 중에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왜 오는 것입니까? 활동 부족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쉽게 여기서 억수를 차려가지고 헬스클럽이나 하는 사람들은 운동 부족으로 온다고. 나 같은 사람이 말할 때는 활동 부족으로 온다. 이렇게 말하거든. 활동 부족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온다. 근데 육체나 정신을 적당히 움직여주면은 그 스트레스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흐르는 물의 위치와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건 썩지 않습니다. 항상 막습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혼탁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자, UFO가 이 지구에까지 올 수 있을 정도 같으면은, 중요한 문제는 지구까지 올 수 있는 상태였다 하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무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이 지구의 역학 구조에 의하면 하나의 그 냉층은 하나의 냉기가 가득 차 있고, 하나의 그 무중력 상태로 대기권을 피해나가면 그 냉층은 한 400도의 온도, 영하 400도 정도가 되고 그 냉층은 다시 오므렌스 작용을 함으로 해서 열층을 형성하는데 이 열층은 1500도에서 2000도 사이에 열이 흐른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지간한 세부치가 약한 속도로 여행을 할 때는 추진력, 굉장한 속도로 그것을 흡지 아니할 때는 녹아버려요. 어지간한 세는 2000, 1500도는 2000도 되면 새 자체가 용이 되어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합금 자체가 매우 발달해야 그것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학이다, 무엇이다, 이런 필요 없어요. 이거는 딱 그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법이요. 그런데, 그 많은 과학이 발달할 정도 같으면 정신은 망해버려요. 바로, 인구가 팽창되고, 인구가 팽창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팽창된 인구는 결국 온갖 문명을 창출해놔서 그 사회는 파괴되어버려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별도 하나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복 현상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반복 현상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그 과학이 그 정도에 존재하면 그 하나의 세계의 반복 현상을 멈춰야 돼. 그 반복 현상을 존재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그럼 그 과학이 반복 현상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과학의 힘이 그것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세계에는 인간 자체나 그 세상 자체가 망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그들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엄청난 무명이 땅 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자연은 위기에 빠져가고 자원은 위기에 처해게 됐고 이제는 50년은 절대적으로 자원이 지정을 못합니다. 50년을 자원이 지정을 못해요.
그리고 자원은 위기에 하나의 어떤 한계에, 자원은 한계에 도달했고, 생명은 인간의 그 숫자는 불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많은 어떤 운동이나 놀이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계에 있는 생명체도 이 지상에 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UFO를 먹고 세상에 올 정도 같으면 이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예요. 의식이 없이는 그건 불가능해요. 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실체를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말로 했느냐 물어보면 돼요. 어느 나라 말로. 내가 사실이지 영국에 갔더니 당신 깨달았다 하니까 당신 영어로 하시오 이래서 난 영어 모른다 하니까 왜 영어를 모르느냐고 많이 다붙여서 내가 당했습니다. 영어는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른다 하니까 깨달으면 다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중국말을 잘 못했고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에서 태어났지만은 인도 국가 이스라엘 말을 잘 못했고 노자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도 인접 나라 한국말을 못했고 모르고 죽었고 예수는 이스라엘에 태어났지만도 영어를 어디 잘했다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면은 그들이 어떤 재료가 없이 무엇으로서 어떻게 테라파시를 통했다. 그건 웃기는 일이에요. 테라파시로 의사가 통하기는 하지만 언어를 분명히 주고받지 않고 어떻게 그 의사를 갖다 그 속을 다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그런 현실과 만날 수 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사람은 한시작용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한시작용. 한시. 예.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할 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증을 느끼고 피로가 제치면 오아시스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본다는 것입니다. 신기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신기루가 오아시스 모습과 똑같거든. 신기루를 보게 된대요. 그 신기루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자들의 그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신기루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걸 찾아가면은 찾다가 결국은 그 신기루 쪽으로 가다 죽는다는 기거든. 그걸 한시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시작용. 그와 같은 한시작용을 일으켰을 때 그 속에 나타난 UFO를 볼 수도 있고 UFO 속에서 나타난 주인공과 외계인과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도 할 수 있고 안심 있게 제 마음에 나타난 것이니까 제 마음끼리 테라파시를 통했다는 게요. 그러나 그 외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시. 그들의 설명은 전부 내가 영국에 갔을 때 UFO 이야기로 했을 때 영국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완성이 깨달은 게 인간의 고도로 문명이 발달되면 의식이 망한다고 하시는데 조물주가 인간을 잃게 한 이유 뜻이라고 하는. 자, 조물주가 인간을 잃게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구조와 역학, 거기에서는 정의자가 필요했지.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함으로 해서 하나의 천계가 존재할 수 있는 기구,
천계가 존재하면 지옥과 천계와 의식의 세계와 인간의 생명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지.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세계가 존재함으로 해서 반복현상의 근원이 만들어지지. 반복현상. 그래서 하나의 인간을 존재하게 한 것이지.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이러한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또 하나의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비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물주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유지케 하는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람 만든 것도. 조물주의 근원은 하나의 이 천지의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기운이었고, 그 기운이 하나의 우주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진화돼서 거기에서 하나의 100%의 에너지, 순수 완전한 하나의 의식체로 변하는 것이다. 하나의 완전한 하나의 근원으로 변하는 것이지. 100%의 아주 순수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는 이 모든 기운을 그러한 하나의 기운에서 나타나게 되는 의식체는 모든 기운을 장악하지. 왕중이 왕이 되지. 모든 만물 존재하는 그 뜻의 왕이 되지. 그 뜻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가 있지. 모으고 흩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되지. 그래서 결국 조물주는 하나의 천지 활동에 의해서 나타난 기운이고, 그 기운은 또 하나의 우주의 그 활동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기운이고, 존재하게 된 기운이고, 그 기운이 하나의 대천지의 변화를 일으킨 소용돌이에서 태어난 하나의 기운이다. 하나의 어떤 원인이다. 그 원인은 결국 하나의 의식이 생성해야 되었고, 그 의식은 하나의 모든 미래가 그 속에 비침으로 해서, 그 의식 속에서는 하나의, 쉽게 말해서 모든 미래가 비침으로 해서 자신 속에 비친 그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어떻게 존재시키는가 사다가 하나의 반복 현상의 원리, 최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원리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이론을 완성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원력을 집어넣어 놓은 것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지구의 반복 현상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풀리는데, 그 태양계의 반복 현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나도 이 반복 현상의 원리만은 세상에 있는 좋아지고 나빠지고 망하고 흥하는 모든 법의 세계는 설명할 수 있어도 이 반복 현상의 원리만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이 반복 현상의 원리에 의하여 존재하게 있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뜻을 세운 근원을 모두 다가 추적해서 밝히지는 못한다. 그래서 보는 자다. 그게 이유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조물주, 창조주라는 사람은, 의식체는 절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신의 세계에도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신의 세계에도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신이나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천신도 거기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완성이 됐을 때 100%의 지금 나의 그것은 98%, 이 시대에 와서 망할 낀가 더 고탱을 할 낀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기가 100%, 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진기가 100%의 풀 에너지 됐을 때 근원의 세계로 가는데, 그때 내가 근원의 세계로 갈 때는 이 추적을 하면은 내 자신과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속에서 끝나야 가요. 내 자신과 세상의 일을 가지고는 그 근원의 세계에 들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남게 되고, 문제를 가진 사람은 자신 속에 남게 돼요. 이게 세상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나와 모든 세상을 모두 벗어났을 때,
뭐이고, 나는 하나의, 내 자신과 열애, 해탈을 했다는 것은 내 자신과 세상의 문제로부터, 하나의, 묶여있는 줄을 사슬을 풀었다는 것 뿐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의 초월을 했다면 나는 여러분 옆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도 일 안 해도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무엇을 느끼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의 초인적으로 배려 있을 것이니까. 초인처럼.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려 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해탈을 해서 하나의 세상과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줄은 끊었지만, 하나의 세상에 대한 사랑만은 세상에 대한 관심만은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렇게 완전한 나의 완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완성은 아니다. 나는 하나의 열애일 뿐이다. 그러나 이 인간 세상에 온 최고의 완성자는 열애지 그 이상은 안 온다. 이런 생명체는 씨앗이 결국은 한 생명체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나무가 되면서 자기를 죽여버리잖아요. 나무 속에 그러니까 근원도.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얼마만큼 노력과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탈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아름다운 가장 받고, 좋은 근본, 사실까지도 근본과 가장 순수한 근본까지도 진화되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조금 더 어떤 사심이나 이런 감정의 동료가 없어야 된다는 게, 의식의 동료가 없어요. 아주 그때 모든 기운에 동화될 수 있고 자기가 동화된 모든 기운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냉증 같은 것도 맨날 내는 게 냉기 기류가 흐르는 저를 하나의 이 구조역학을 세울 수가 있는, 만들 수 있는 기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해. 우리가 와서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은 우연히는 절대적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절대적 우연히, 이건 절대적 우연히는, 만일에, 어떤 경우에도 우연히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층의 그것을 보고 이 중력대나 이 기층이나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의 이런 것이 우연히 형성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결국은 하나가 파괴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것에 의해서 그게 메어지고 이렇습니다. 우리의 그 몸의 구조나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은 한 가지만 알면은 만가지를 알 수 있다. 만가지를 알면 하나를 아는 자이다. 그거요. 만법기일이고 뭐요? 만법기일이고 또 무슨 문자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0% 완전한 포에너지가 되면은 조물주의 세계를 갖춘다 그랬잖아요. 조물주의 세계가 따로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면? 근원의 세계라고 하죠. 그러나 근원의 세계가 존재하지. 안 존재하는 거. 근원의 세계가 존재하지. 만약에 그 근원의 세계에 있는 조물주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실수해, 실수. 내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죠? 어떤 글을 쓰다가 결국 나는 이 세상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 외로웠어. 저걸 과학계에 내놓으면 깜짝 놀라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 글 준비해가 일본으로 갈래 했는데 처음에 딱 할 때는 일주일 말이면 사람들 놀랄 재료를 완성하겠다 해서 골펜을 잡고 구상을 했다고. 구상을 함께 탁 맥히더라고. 무엇이든지 물으면 볼 수 있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떤 문제를 딱 처음에 볼 수 있는 내가 그냥 탁 그렇게 머리가 무거워져서는 딱 캄캄해지는 거예요. 근데 구상까지는 됐다는 거예요. 그걸 추적해서 이제 그것을 갖다 연결시키고 추적해서 작업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변하고 이걸 완전하게 하나의 사실적인 그 논리를 사실적인 구성을 딱 만들어 가자. 하루 2줄도 쓸 수가 없었어요. 2줄을 쓰면 네가 완전히 피로해졌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멍하니 그냥 있어야 됐어요. 얼마만큼 이 머리가 지치냐면 네가 완전히 글 2줄을 쓰는데 원고지 2줄이라 하면 40자인데 40자를 쓰니까 내가 완전히 이건 신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신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만일의 경우 어떤 신이 귀신이 원래 거기에서 의식체를 나타내지 않아 하면은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없고 의식체를 나타내면은 내 눈에 보이게 나의 의식체에 비치게 되면은 나와 싸우게 된다는 나의 원력과 염력과 원력과 싸우게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어떤 그 사기와 만나서 싸워서 내가 패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또 앞으로도 절대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보이지 않는 힘이 결국 압력을 가했는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냥 단 하나 여러분들이 그 눈의 세계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묻는다면 그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본 사람 거기에 가서 다시 인간 세계에 돌아온 사람 그 기억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없고 사실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창조주를 파는 사람일수록 경계하라. 그들은 매우 무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다 이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절 같은 데 쉽게 가면 이랍니다. 중들이 저 나무에도 불성이 있어서 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중원때 불성을 말해서 여보 당신 도대체 무엇을 불성이라 하는가? 당신이 남에게 불성이 있어서 저 나무가 있다는 게 그 불성 자체를 불성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내게 설명을 해둬라. 이 세상에 있는 중이라는 사람들이 불성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불성이 뭐의 불성인고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만 하면은 그 모르는 소리 하나 들으면은 그러면 그게 대단한 소리냐 걔도 같이 씹으면 돼.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불성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 이 세상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중력계에는 많은 기운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기가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의 그 기운이 순도가 어떤 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요. 생명 하나의 어떤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는 그것을 진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진기, 진실, 진리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불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기가 무엇이며 진실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기가 하는 것은 이 생기와 무기가 있는데 이 생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생기의 순도가 얼마만큼 좋고 나쁘냐 낫느냐에 따라서 진기가 크고 약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이라는 것은 있는 것 자체를 진실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 자체를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시각에서
어떤 사람은 보고 0.2의 눈을 가진 자는 이게 동글뱅이가 아니고 옆에 터졌다. C자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0.2의 눈을 가진 자, 1.2의 눈을 가진 자는 그래 0.2의 가진 자는 그게 원이었다. 이렇게 서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본 진실이, 두 사람이 가진 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0.2의 눈을 가진 사람의 시각은 바로 그렇게 뿌이 안 보였고 1.2의 시각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다르게 보여도 사실은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했고 누가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설명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진실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 있는가? 있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진리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진기, 진리, 진실. 이러한 근원적인 이야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있게 한 것이 진실이다. 진리다. 그럼 무엇이다? 여기서 쉽게 우리가 흰 페인트와 빨간 페인트를 가지고 배합을 했더니, 척취를 했더니 분홍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홍색의 페인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있는 것을 있게 한 것. 흰 것과 빨간 것을 섞었더니 분홍색이 되었다. 이게 진리입니다. 바로 있는 것을 있게 한 것이 진리. 그러니까 저 색의 진리는, 진실은 빨간 것과 파란색의 흰 것에 의해서 원인의 흰 페인트와 빨간 페인트의 원인이 배합이 돼서 나온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말은 바로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하나의 진기에 의해서 하나의 기원, 진기를 가지고 진기가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진기는 하나의 생명 활동에 의해서, 어떤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성이라는 말 자체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말하는 불성의 근원은 진실입니다. 모든 생명은 바로 그 진실을 가지고 있는 진실에 의해서 나게 된다. 그러나 저 풀 하나도 실제적으로 하나의 진기가 저기에 묻어있지는 않지만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불성이라는 진실이 좋고 나쁨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진실이 좋아지면은 몸에 있는 기운, 바로 생명의 근원인 기운이, 진기가 자기의 생명의 결정체 속에 있는 기운이 좋아지면은 부처도 될 수 있는 이유고, 나빠지면은 풀립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부처도 풀립도 불성이 있어서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은 오늘 많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질문을 하면 종이고 철학자고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 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들은 것만 가지고 나가서 만일에 한다면 100년 동안, 내가 없는 100년 동안 세계 어느 과학자나 철학자나 어디 가서 말에 안 맡기고 그러니까 대학교 100년 가면 많으냐, 여기 와서 일주일만 앉아있다가 하면 세상 말 하나도 안 맥힌다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질문 많이. 자. 불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자성, 그러니까 자기 본래 성품을 알게 되면 부처를 알게 된다고. 그렇게 자성이라는 건 같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 자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성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성품이나 그게 자성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자성이지 무엇이요? 근데 그 자성을 알면 부처를 알게 되겠네.
그럼 그 자성이 어떻게 해서 존재합니까?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요. 그럼 행위에 어떻게? 오늘 금방 문어가 일찍 일한다고 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문어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농사를 못 지니까 내 옆에다가 세 굴통 우리 논에 지으라. 그런데 지는 10구통을 지으면서 잘 되는 땅이요. 같은 농이라도 그건 토지를 바삭바삭하게 그건 심으면 잘 되게 돼 있고, 여기는 이 진흙 땅이요. 진흙 땅이니까 비가 오면은 물이 안 빠지가 고리가 있고, 비가 안 오면 그게 떼떼 여물어지고, 돌덩이 깨면 여물어지고, 거기에 딸기를 심으면 딸기가 될 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여물 땅이 열면은 거기에 있는 하나의 집안의 기운을 흡수해서 딸기는 하나의 생명력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집안이 바탕이 이렇게 메마르고 거수가니까 안 좋으면 잘 못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니는 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 심으면 자매하게 죽도록 고생만 하고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근본과 바탕이다. 근본은 무엇이냐?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바탕은 자신에게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결정체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그 활동, 자신을 결정체를 만드는 활동을 제공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바탕이에요. 자기를 만드는 결과를 그 바탕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만일에 내게 가서 그래 하더라도 나도 네 말을 한 번은 쏘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질을 관찰 안 해봤을 것이니까, 안 해보고 사람을 믿었을 것이니까. 그렇게 니는 참으로 큰 공부를 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은, 우리는 여기서 1년 한 번만 쏘으면 그것이 가는 거지만 다른 사람은 평생을 쏘가도 거기서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이다. 차이는 그뿐이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성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과거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의 영체가 만들어지고, 그 영체 속에 있었던 결정체의 내용이, 그 결정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부화되면서 그 결정 속에 있었던 입력대에 있었던, 거기에 있었던 순수한 그 하나의 그 진기가 하나의 생명을 부활시키면서 그 속에 모든 하나의 자성을 불어넣었다는 것이요. 그 생명체 자성을 불어넣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과거를 알면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됐다 하고, 그 깨달으면 부처가 있는 자리를 알지. 아, 내가 이러면 부처가 되겠다. 그럼 그걸 자성을 알면 보면은 그건 깨달아야 자성을 보는데 어떻게 그걸 하는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모르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화하는 요즘에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대할 때 나는 항상 자성은 옆에다 이렇게 딱 두고 거의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고. 자성 옆에 놔놓지 말고 다 꺼내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무슨 얘기지. 진실하게 살지 말라, 그 소리. 네. 제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너무 한미를 많이 느끼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이 시대는 특히 말쓰고, 또 여기에는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니까, 참 말로 못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난 하나 깨달으면 무엇이 좋은지 압니까? 무엇을 하나 딱 보면 은혜 압니다. 눈에 비고 이래 안 해요. 보면 이놈이 이랬구나. 내가 간단히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가 될 테니까. 연합도 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수산학자가 쓰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세도 생긴 줄도 안 하고 돈 주고 샀는데 내가 정부 딴 거 왜
지금 몇십억 되는 걸, 10억이 넘는 걸 팔아가지고, 연화도 가서 그래서 다 싹 까먹이고 이래 했는데, 그 내가 하는 말이, 뭐, 그때는 몇천만 원 거의 못 받았으니까, 7천만 원 받았는데, 십몇 년 전에, 지금은 뭐 거의 10몇억 되니까, 속이 아픈데. 그러면 집을 갖다가 싹 묶고는 절대 비아도 생각을 안 해. 비아 달랄 때 콧방구만 끼고.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니 그러면, 내가 비아 주도록 만든다는데 해보라니까. 근데 군에 찾아갔지. 찾아가서, 이런 위법사항이 있는데, 왜 당신들 조치를 하면, 뭐, 기둥을 치면 거시기 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저 사람 편이더라고. 그러니까, 도로 가보라, 이야. 도로 또 찾아갔더니, 그거 가시면, 거기서 딱 가르쳐 원부를 떼보라, 이야. 그 원부를 딱 떼니까, 무엇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다가, 비워주는 날짜가 되었는데, 또 안 비워주는 거야. 그래서, 찾아갔더니, 계장이라는 게, 낼로 듣고만, 온갖 거석을 하는 게, 얼굴 시커멓게 생긴 게, 뭐시, 요번 적조가 와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그 서로를 딱 보니까, 다른 사람 이름이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무엇이냐면, 일마가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것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놓으면 채무관계에 대해서, 압류를 못 하거든. 제3자끼니까. 이건 채무관계 멘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 거 아니야? 그래, 가만히 안 와. 적조 피해가 왔다는데, 그쪽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에는 복귀를 피했기 때문에 적조에 피해가 없는 거요. 근데 수억을 뺐다가 정부 돈은 수억을 또 빼먹는 거요. 근데 그 적조가 올 때는 그 죽은 유령이 앞으로 돼 있는 거요. 죽은 사람 앞으로 돼 있는 거요. 그럼 죽은 사람이 1991년에 죽었는데, 1993년에 적조가 왔으니까. 이 죽은 사람이 정성에 있는데 그 돈은 절대 못 옮기니. 그런데 이거, 그 사람 타먹는 기라. 근데 실제 죽지는 않았는데, 엄청나게 죽었다 해가지고 정부 돈을 빼먹는 기라. 그렇게 하니, 정부 돈을 그냥 막 본 김선달 인마에도 공무원들 뒤로 빼먹는 게, 아니, 내 돈 주고 싶어, 100만 원이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가만히, 이들이 가르쳐줘. 그렇게 서로 그릇만 딱 들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이제 딱 가서 죽은 사람한테 찾아갔지. 집을 딱. 주소가 나와 있으니 찾아가서. 어떻게 왔느냐, 이래. 이 의장 주인이, 이제 그 집 아들이 있대. 17살 뭐. 이 의장 주인이. 그러니까 이 집으로 의장 주인이 돼 있어서 왔는데, 내 집을 걷다가 한 2년 사장님이 쓰셨는데, 돌아가셨지만 쓰셨는데, 이 사용료 청구 소송을 하려니까, 집 주소를 알고, 집 주소를 알아야 사용료 청구 소송을 할까요? 그렇게 청구 소송을 할 김께네, 돈 준비해가놨다. 그때 주의소 이랬더니, 그 장모된 사람, 창속인이, 예할머니 집이 있더만. 장모된 사람이 와서, 그놈 자식이 말이야, 뭐 하고 돈도 안 주고 이기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놓고, 요번에 또 이전을 해가지고 돈도 안 주던 같지. 이런 게는 믿어 또 의장이 되니까. 야, 저 아버지 불쌍하게 죽고 없는데, 그래 하려면 돈이라도 좀, 공부도 해야 되니까, 한 돈 1,000만 원 주고 가라고 이러니까. 그러면 절대 진짜 도장 이쪽에서 임금 안 떼주면 안 되거든? 절대 안 된다 해고 상속을 또 시해가지고 이제 이거 중학생 걸 임금을 띠가 서류를 넘겨갔더라고. 그래 전부 돈을 빼놓는 거야. 그렇게 이게는 죄가 2개예요. 그러니까 법을 안 들리면 절대 돈 안 줘요.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골 사람들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의장 하나 내려면 하늘에 별떼기요. 그 의장은 한번 허가만 내놓으면 바다를 갖다가 수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도권, 저희들 앞제비, 이 권력자들 앞제비들만 그걸 받을 수 있지. 절대적 그 주민이라도 거기 있는 앞제비들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지. 일반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안 된다는 게요. 그걸 그래야 도시 사람한테 팔면 죄가 안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 주민은 그 바위에 있는 톳나물 하나도 못 뜯어먹는데, 도시놈은 거기 가서 큰 어장을 쳐놓고 수십억에다 더 팔아먹고 하고 이러는 게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잘못, 여러분들이 실제 이걸 안 당해서 안 싸우면 몰라요. 이런 소리 들으면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같은 사람은 세상 아니까 가서 싸우거든. 이 법이 아니냐? 이거 나라가 잘못됐으니 이 법 아니냐? 이렇게. 아니다, 이거. 그러면 이건 이 법이 아니면, 그럼 줬어. 원부를 떼볼게. 동쪽에 허가 나는데 서쪽에다 갖다 해. 끄집어 놨대. 그럼 서쪽에 하는 파도가 안 오고 동쪽에는 파도가 많이 오거든.
그러면 요리 장소를 해가지고 동쪽에 허가 하나가 서쪽에 이래 해놓은 거는 위법이냐 이렇게. 그런 거는 위법이다 이게. 그럼 요 8년 동안 요리 한 자리에 이래 앉아 있었는데 먼저 이 사람 오기 전에 1년에 4번을 경고를 조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6년 동안에 코빼 떼기도 안 비치던데 어찌 경고를 한 번도 안 받았느냐. 이건 비호 세력이 있는 거 아니요? 이랬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그 상속자한테 가서 사용료 청구 소송할 끼니까 그래 왔는데 알아보러 왔다니까 막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라 1,000만 원 줄래 했더니 100만 원 주고 가더라 이게. 그래서 아니 막 1,000만 원 주기 전에는 안 능가 준다 이랬겠네. 자 뒤에 300만 원 가왔더라네. 그 주면서 막 사정을 하더래. 마누라하고 막 무능질하고 쪼를 하더래. 우리 죽기 전에 살리더라고. 그런데 막 끼어서 능가 줬다 이라. 그 말 들으니 그건 이제 멘탈할라 했고 이거 일반 사람 도시 사람 앞으로 이게 이전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왔다 갔다 사하시니 이거 비호 세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 부계 아니요. 부계 해갖고 이제 이래 할게. 그날 한 사기를 또 누구 도시 개발을 하는데 3억 2천만 원을 또 사기를 쳐먹더만. 그래 또 그걸 갔더니만 내 같은 사람이 왔다가 좋다고 하고 있다가 막 같이 협력해서 좀 받자 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저 죽은 자 이름 명의 도용해가지고 멘탈할 목적으로 옮겼다가 여기 해가지고 와서 피해도 없는 걸 갖다 미덕 신고를 해가지고 미덕을 빼먹었다면 정부 돈을 빼가지고 갈라치먹었다면 이건 진짜 이거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당신 참 제주도 조식이다 이랬지 전화를 해놓고 내가 지금 오늘 도감찰계로 가서 항의를 했는데 지금 당신이 가면 죽을 상 싶어서 당신이 나 죽이기는 싫어서 전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서 보더라고. 그때서 부랴부랴 보더니 잘고 정리하겠다 이기라. 소송제는 여러 가지 할 거 없고 사용료 내고 피우시오. 내가 진작 사정을 했으면 사용 10원도 안 받겠다 이게. 끝나 배짱을 버리고 사용료 받고 저 먹고 그래서 3개월 안으로 안 빌려주면 1년 또 빌려달라 그래. 우리 마누라가 돈 100만 없어서 당신 굶어 죽소. 그리고 신경 쓰이면 하지 말아야 했잖아. 절대 안 되고 또 제자들도 있다가 선생님 돈이 그리 급하면 우리가 몇백만 원 해드릴게 그런 거 계약하지 주지 말소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래. 그럼 며칠까지 비우시오. 그리고 여기서 비울 때 이 보증인 듣고 와서 무슨 회사 전무라 듣고 왔더만 그 보증 각서 쓰라 해갖고 만약에 며칠까지 안 빌려주면 이 보증인과 본인은 내가 입는 손해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법적 소송 비용 전액을 승소에 관계없이 지불한다. 이쪽 상대 측에서 지불한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 법은 잘못돼가지고 항상 거꾸로 재판이 날 수도 많다고. 내가 아무리 그 중에도 질 가능성이 절대 없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는 그 각서를 가지고 대해서 먼저 그 보증인 재산부터 압류를 시키는데 압류를 시켜놓고는 변호사 된다고 이래갖고 막 가서 하면 요번에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 내니까 당신 아시오 이렇게 겁을 주면 보증인이 가서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래 막 각서를 받고 말았는데 참 세상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무섭더라니까.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 그 서류를 하나 딱 보니까 어리 나타나는 게요. 대만에 상대를 딱 나쁜 마음만 딱 이걸 받아야 되겠다는 게 거기에 어떻게 하면 받는다는 이 길이 나타나는데 3억 몇천만 원이나 이리 떼인 놈들은 생각 갖다 여빈 놈은 온 4년이 돼도 받지를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야. 실제 이게 받은 세상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면 비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비는 기라. 전부 다 확인을 안 해보면 정신이 어두우면 확인을 안 하면 합법이요. 근데 보니까 거기 우리 눈에 보니까 불법이 주르륵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감사를 해봐도 그게 합법이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봤자 합법이고 또 그렇게 뭐 이 행정이나 이런 거는 믿을 게 별로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떠한 세상의 일을 알면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를 알면 간단하게 풀린다니까. 애로울 거 별로 없어요. 그 인심 써두고. 그러니까 전화를 갖다가 30번을 해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여기 이런 거 걸려있네. 참 당신 제도 좋다 이런 게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는 뭐 얼른 오는 게요.
왔다가, 그럼, 30번을 해도 전화도 받도 안 하고, 배짱내면 일단, 오래 사시오, 이래. 그만, 당신 그 집 좋으면 오래 살고, 뼈 따라가 당신 오래 하고, 내는 그만, 어디, 요새는 힘 없으면, 그건 지가 아니고, 힘쓰면 넘은 것도 뺏도는 지기고, 힘 없는 놈, 지 것도 뺏기면 지가 아닌데, 그럼 뭐 억울하겠나.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지혜, 하나의 이 혜안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그속을 알면, 아까 뭐랬어? 자성을 알면 꼭 깨달았는데 무슨 어떻게 자성을 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되게 하고 속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 기존 하나의 이 강연장이나 대학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웃과 이 대학 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들은 말은 참 책을 읽고 줄줄 흐는데 그 책 속에 있는 말을 꼬치꼬치 딱 해갖고 그런 관계, 거기에는 어떤 구조역학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속에 있는 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면 시간이 없다든가 무엇이 어떠든가 꽁무니를 빼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든가 꽁무니 절대 대답 안 합니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1000번을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지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그 재물을 주는 것보다도 돈 천만 들더라도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자기가 배운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려고 그러거든. 그렇지 않아? 하나의 지혜. 그가 하나의 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그가 갖고 있지 않은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좀 편안하고 좀 잘 살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공부시킨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입니다. 자, 저 질문 좀 더 중요한 것 좀 해요. 다 중요하지만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정도로 이거 뭐 하시는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 못했어요. 저번에 TV 안 보셨어요? 네. 잡혀가는 거요. 아, 그래요? 그 영생교 그거요? 그 사람 정다경이요? 따가다 보니까 신문지 집어라든지 뭐 붙이고. PD 수첩인가 뭐 거기서도 방영이 됐죠. 그래 어떻게 이름이 조희성인데 그럼 조희성이면 조드랭이 되어야 되는데 왜 정드랭이냐고 일부러 그 PD가 그랬던. 우리 사회에 사실 여러분 네. 신호가 얼마나 많은지 참 진짜 이렇게 쉽게 흡수를 하고. 원래 조도령이라 해야 되는데 조도령이 가실까 싶어서 숨기기 위해서 정도령이라 하는데 정시를 조합을 하면 족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정감록이 그 비서에 남사고 선생님 어떻게 샀더만 거기에 개감 요령이 나왔는가 하여튼 그거 보면은 이제 파자를 시키면 그게 원래 정이 되네. 정도령인데 정인데 그게 이제 조가 된다네. 내가 이야기하는데 끼 맞추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응? 맞은 법으로? 아니 끼 맞추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글자를 한자하고 뜻글자를 조합을 하면은 정이 조가 되는 거 조가 정이 되는 건데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쁜 거는 빨리 번식력을 가지고 막 발생을 하는데 좋은 일은 참고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만일에 이 시대에 100명만 나 곁에 있어도 사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만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이지 나라의 장래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 근원적인 문제, 큰 문제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지. 아무리 내가 가서 본 사실대로 이야기해봤자 믿어주려면 그걸 갖다 들어주려면 한 놈도 없어, 이 나라에서. 실제 그렇게 진정으로 나라의 일을 걱정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 판에 출세하겠다는 사람만 어찌 그리 많은고 그렇게 그들은 내 말 들어보니까 딱 갖다 그러면 위험하기만 위험하지. 어느 날 시대가 참으라는 말만 하거든. 참고 좀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고 기다리라는 말을 갖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이니까 그건 너무 힘들고 그냥 쉽게 출세하려는 사람들 뿐이니까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정도 한국 사회 같으면 사실 세상에서 뭐 좀 어두워졌지 사회가 좀 어두워졌지만 괜찮은 편입니다. 이런 세상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하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국 그것은 과거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난 일본 식민지 어떤 하나의 강대국의 식민지로 되던가 그렇지 아니하면 과거 역사 속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인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매우 안타깝지만은 도울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하나의 아까도 UFO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설명한 것처럼 어떠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는 그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환경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 바탕이 존재해야 된다. 뭐 어떠한 생명체도 그 바탕에 의해서 그 결과를 그 바탕에 있는 것에 의해서 결과를 얻지 그 바탕에 없는 것을 바탕이 없는 결과는 바탕에도 없는 결과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모든 그 바탕에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바탕은 4천만 명의 그 남한 인구를 부양하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금년은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매우 경제적인 곤란이 올 것 같은 게 금년에 열심히 일해서 조금 그 자구책을 조금 여러분 스스로 그 마련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되겠어요.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맨날 이득가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 텔레비 와 선전하는 거 이만큼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이 사태 이만큼 사는 게 누구 덕이야? 이만큼 사는 게 나쁜 사람들 덕이지. 이만큼 사는 게 누구 덕이지? 나쁜 사람들 덕이지. 사실 이제 한국 사람처럼 부자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처럼 부자가 많은 나라가 드뭅니다. 영국 같은 데 가면 프랑스나 영국 사람 같은 데 가면 돈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이만큼 한국 사람한테 돈을 많이 안 가 있습니다. 그 돈을 많이 안 가 있어도 그 나라 국민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여기 한국에 있는 이걸 사줄 수만 외국 사람이 왔으면 이 시가를 사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미국으로 소련을 이민을 간다 하면은 현재 시가로 가지고 미국 땅 전부 사고 남한 것만 팔아도 소련, 시베리아, 러시아를 전부 사도 돈이 꽤 남을 겁니다. 그러면 저 가서 중국 반쪽에나 사면은 세계 제강대국이 되지. 아니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저번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야. 뭐냐면 한국 공시지가만 가지고도 미국 땅 80%를 산다 하니까 공시지가보다 실시가가 좀 비싸거든. 그러니까 미국 땅을 사고 거기서 60% 남은 소련 땅은 또 러시아는 그 땅값이 싸가지고 미국보다 싸거든. 미국보다 싸니까 러시아 사고 중국도 일부 사고 하면 세계 최고 강대국은 되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재산 가치를 봐서는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비싼 한국 땅을 아무도 잡고 돈을 빌려주도 안 하려 하고 살 사람도 없다 하면은 그때는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주식 투자, 금융개방 이런 걸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 신문을 여러분들은 보셔서 알겠지만, 이 변두리 땅은 그만 매기가 없어 쩔쩔 매는데, 장사할 목 좋은 땅은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그걸 매입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 외국의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의 매장, 업체들이 결국은 좋은 장소 같으면 부르는 대로 주고 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매장에 필요한 땅이, 수십만 평이 안 되겠습니까? 수십만 평이 되었을 때 평당 3천만 원씩 잡더라도 이게 10만 평이라 하면 10평이면 3억, 100평이면 300억, 1000평이면 3천원, 10,000평이면 3억, 3조? 3조. 10만 평이면 30조인데 30조면은 이 달러로 치더라도 또 상당히 이러한 것으로서 금년은 별 타격이 없겠습니다만 매장이 서면은 저들의 매장이 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한국 상품이 한국의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정상적인 기업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들의 재무구조는 매우 튼튼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사실이지 매우 서비스 차원이나 상품의 질이나 가격면에서 매우 우수할 것입니다.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매장만 사서 선전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장사를 하거든. 그러면은 외국 상품이 팔리는 것 마침 한국 상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 한 집에 한 개서 필요하다면 일본의 소니나 내셔널이나 이런 제품들이 와서 진열을 해놓고 한국의 한국 제품보다도 비슷하게 판다면은 사실 요새 이렇게 못 사서 한장이 된 사람들이 한국 밥통 공장 많이 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출 가격이라는 것은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관세 10%나 이리 물고 오면은 국산 제품보다 싸진다는 것입니다. TV나 이런 냉장고나 이런 게 국산 제품보다 싸지는데 국산 제품보다 싸지면은 한국의 3대 가전 회사가 수출은 고사하고 내수 시장에서도 고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전을 하게 되면은 실제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부품 하청 공장들이 많은데 그 부품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어려워지고 또 다른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식 자금으로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유출이 된다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다른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돈을 챙기게 되면 그때부터 외채 부족 현상이 옵니다. 외채 부족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차입을 외국 은행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 은행이 만일에 거부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나아갈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괜찮고 내가 어디 추측을 보고 꿈을 꾸고 한상에 젖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세상의 일에다 맞춰봅니다. 맞춰보고 하는 일이기 절대 나의 이야기는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올 것이라고 저는 10년 동안 노래처럼 15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사회 구도를 하고 정치를 하면은 이런 현상은 언젠가 와야 되는데 저는 93년도에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2년이 늘어났어요. 그거는 유알 협상의 과정 그리고 한국의 주식이 그렇게 세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줄 나 진짜 몰랐습니다. 한국의 주식이 그렇게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줄 몰랐는데 세계의 유수한 부자자들이 어디 신문 보니까 80억 달러나 요번에 주식 거석을 하기 위해서 외화가 들어왔더만 80억 달러면 대단한 돈이 들어왔는데 그 결과 주식은 500 여러분도 아시죠? 6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게 9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 50%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50%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만일에 지금 주식 파동이 오면은 저 사람들이 여기 시장에 저 사람들이 만일에 손해를 입게 된다면은
저 사람들 당장 철수해가 다른 시장으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국은행에 외화 보유고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급격한 하나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 안 될 때는, 그것은 시기상조지 언제까지 거석을 하겠습니까? 그리 안 되고 이 주식 가격을 계속 유지시키는 이것은 80억 달러라는 거기에 대한 환율이 상승되지 않은 한, 환율 변동이 없는 한 엄청난 외채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결국은 정부의 장난에 의해서 우리 국가는 엄청난 외채의 손실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수입해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이런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현실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바쁘시더라도 일요일 되면 와서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주고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주고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자꾸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남편이 그냥 신경질을 내고 자식들이 자꾸 멀어져 엄마 옛날하고 달라졌다 이리 자꾸 그 다음에 친구들이 멀어지고 이리 한다고 안 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재가 되면 천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그 존재들한테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달라진 것을 보고 내가 이 정도 되었구나. 이렇게 자의를 할 줄 알아야 되지. 모르고 아이고 이거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내한테 안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말로 큰 걸 얻었다가 고기를 잡았다가 놓치는 경우고 똑같은 게 이제 낚시에 있는 고기를 물었다가 바로 그걸 놓치는 결과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만이라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는가? 그 트집을 잡으면 내가 우리 마누라가 흔치 내보고 바가지로 그런 거 사서 그랬지. 아이고 어디 갔더니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이리 바가지로 그런 거 사서 내가 그만 집에 가도 재미가 없고 기가 죽어있다 이제 어떤 여자가 그러더만 내 사주보는 여자가 갈 데가 없어서 어디 지나가다가 이제 그 창 한 대 걷어먹는다고 또 앉았어. 그거는 아내가 너무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래서. 여기 오니까 또 깜짝을 붙여. 어떤 손님한테, 이놈의 여자는 주택이 없어. 너무 있거나 이래 찾는다고. 그만 내보고, 내가 너무 당신이 좋아 죽겠다. 이 소리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다 알아들은 사람인데, 이거를 갖다 꼭 이래 해야 내가 아나. 이래 놨대. 그러면 입이 시부르고 해갖고, 더 못하는. 이거 반찬도 달라지고 이러네. 내가 제 마음 좀 알아줘. 뭐지 되게 뭐라 하거든. 당신 내가 그리 좋죠. 당신 여자들 아닙니까? 여자들은 내 말이 그럼